최근에 혹시 아무 답변 없이 체크. 표시나 하트 이렇게 이모지만 남기는 저 그런 고민하는 대표님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런 현상을 보신 하트는 적- 다행인데 네. 따봉도 아니고 어. 그냥 체크.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MZ를 경영하라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죠. 출간과 함께 바로 베스트셀러가 된 MZ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MZ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조언까지 담고 있는 소중한 책인데요. 뉴즈라고 하는 아주 핫한 기업의 대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폼 미디어 그룹 뉴즈, 그리고 지식 크리에이터 MCN 메이저스를 운영하고 있는 뉴즈의 김가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MZ 세대이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MZ 세대, 그리고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크리에이터들도 MZ 세대가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MZ 세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하시는 섹터 자체도 MZ세대들이 거의 메인이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MZ세대시고. 네.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나요? 사실 이 책은 제가 필요해서 쓴 책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사업이 벌써 5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대표님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기승전 조직관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낼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셨고, 저 또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쳇바퀴 굴리듯이 계속 이제 그 힘든 것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과 더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방법론을 직접 내가 한번 내 시행착오를 정말 다 써서 녹여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조직 관리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대표님들이 최대한 좀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쓰게 됐습니다. 오케이. 네.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책을 발간하자마자 여러분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독자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DM이나 이제 메시지로 연락이 왔던 게 월천병. 제 책에 있는 월천병. 네. 제 책에 있는 첫 번째 목차에 있는 이제 월천병에 빠진 이제 MZ세대라는 목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들이 많이 왔습니다. 월천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월천병이란 어떤 거냐면, 최근에, 방에서 되게 쉽게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제 나아가서는 막 억까지 벌 수 있다. 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어린 친구들이 나도 저렇게 쉽게 돈 벌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월천에 대한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건데요. 사실 꿈은 높게 꾸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꿈을 꾸려면 내가 실력을 쌓고 내실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 분야에서 어떤 실력이 인정됐을 때 그런 기회들이 오는 건데, 사실 사회초년생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실무라는 걸 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론으로 배우는 거랑 실무는 다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무는 쌓지 않는데 계속 그 월 1,000만 원을 나도 쉽게 벌 수 있어 라는 이제 허상에 젖어 있는 거를 이제 월천병이라고 합니다. 인스타나 틱톡이나 유튜브에 보면 월 1,000만 원 쉽게 법니다, 이런 그 자극적인 영상들이 아주 많은데, 사실은 첫 번째는 월 1,000만 원 버는지 아무도 확인이 안 돼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들이 사실 열심히 일하는 많은 MZ세대들에게 사실 심리적인 좌절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월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 쉽게 벌 수 있는 그 세대에 쉽게 벌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요즘 좀 트렌드가 그래서 월천병에 대해서 뭐 한때는 이걸 되게 우러러 보다가 좀 바뀌고 있나요? 어떤가요? 사실은 작년 말쯤부터 이게
정말 이 영상에서 보던 것처럼 쉽게 따라 했는데 얼추만이 안 된다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오히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콘텐츠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왜냐면은 이것도 해보면 알잖아요. 그대로 다 따라서 해봤는데 딱히 뭐 부수입이라고 할 아니면 본업을 뛰어넘을 그런 수입 같은 게 생기지 않다 보니 이제 오히려 아 여기 좀 내가 배신당했다 좀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MZ세대들과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를 유지의 김가연 대표님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 MZ세대들의 특징을 그 월천병 포함해서 네. 한 몇 가지 좀 우리가 나열해 본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아, 네. 일단 대표적으로 MZ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MBTI. 근데 MBTI에 좀 진심을 넘어서 MBTI 과몰입을 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누굴 만나면은 처음에 바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맞아요. 라고 이제 물어볼 정도로 이제 MBTI의 진심인 MZ세대. 그 다음에 좀 이제 콜포비아와 같은 좀 관계 포비아에 있는 일부 이제 MZ세대. 그리고 이제 조용한 퇴사, 퇴준생, 고스트족이라고 하는 정말 일과 삶을 철저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펙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 이 5가지를 크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일단 먼저 하나하나씩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MBTI와 관련해서는 MZ세대가 굉장히 너 T야? 라는 이제 유행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진심으로 이제 MBTI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이 현상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런 성격 검사 같은 경우는 만들어질 때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MZ세대 사이에서의 MBTI가 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타인 좀 배척하는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뭐 F랑 T랑 서로 싫어한다든지 뭔가를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현상이 나는 어차피 너랑 안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MBTI를 알면 이 사람은 이런 MBTI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의 행동을 이런 방향으로 이해해 봐야겠다가 먼저인데 예를 들면 뭐 데드라인이 있는다라고 하면 나는 P여서 데드라인이 있는다 스스로 정당화한다든지 아니면 공감을 하지 못할 때는 나는 T니까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거를 너가 이해해 라든지 이제 나를 정당화하고 타인을 배척하는 이런 현상들이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제 봐서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게 MBTI가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걸로 그냥 너는 어차피 나랑은 안 맞는 MBTI야 뭐 이런 식으로 배척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MBTI로 정당화한다 그러면 사실 일을 할 때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ENFP인데 사실 저는 제 자리가 대표라는 자리다 보니까 MBTI와 상관없이 데드라인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원들의 이제 업무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일에서는 MBTI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로 내가 저는 이런 성향이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왜냐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데 아예 그냥 극복 자체를 안 하려고 정당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책을 인터뷰하면서 실제로 Z세대 인턴과 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 Z세대 친구들이 되게 본인을 스스로 정체성을 정립하는 걸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근데 만약에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MBTI를 보면 내가 이런 성향도 있구나 라고 재미로 볼 수 있는데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MBTI를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또 범주화돼. 네, 그래서 범주화가 되는 그 현상을 이제 본인도 지켜보면서 이게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인터뷰 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 부분도 저도 좀 새롭게 인터뷰에서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조용한 퇴사,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제 조용한 퇴사란 뭐냐면 퇴사를 한 건 아닌데 이미 퇴사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근무 시간 이외에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뭐 주말에도 뭐 프로젝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주말엔 철저하게 이제 회사와 연락을 단절하는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용한 퇴사라고 이런 명칭이 붙었더라고요. 업계에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고민인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로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꼰대처럼 또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입 변호사로 일했을 때와 실제 이제 지금의 이제 신입 변호사가 일을 하는 방식에 이 생각을 해보면 좀 조용한 퇴사가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시간 이외의 그런 어떤 추가 근무라든지 연장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맞아요. 시키는 사람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떤 사건이 크게 터지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미안해하고 이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인가 아니면 MZ세대의 특징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쓰긴 썼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같은 MZ세대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결국 이 책임감 있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려내는 눈을 그쵸.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사실 MZ라는 범주 자체가 1980년대생부터 거의 2012년생까지 거의 20, 너무 다양하죠. 그쵸. 한 30년? 30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여기서 훨씬 더 회사와 같이 일하기 좋은 인재를 찾는 눈을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이게 좀 책임감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내 프로젝트나 내 업무에 책임감이 있으면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퇴근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팔로우업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위치를 끄듯이 내가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여도 그냥 퇴근 시간 아니면 이게 뭐 문제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신경 안 써 라는 게 저는 사실 책임감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절대 그렇게 관심을 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밀레니얼 세대지만 이 MZ에 대한 책을 썼던 게, 저는 이제 기자를 했었다 보니까 기자라는 업이 퇴근을 했다고 해서 그렇죠. 퇴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도 갑자기 어떤 속보가 나온다 하면 저 막 그냥 지하철에서 내려서 벤치에서 앉아가지고 막 쓰고, 진짜 막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면 핸드폰으로 메모장에다가 막 기사 쓰고 내려가지고 써서 발송했거든요. 그러니까 MZ세대의 뭐 종특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책임감. 맞아요, 맞아요. 함께 일하고 있는 여기 그 우리 수능 매니저 같은 경우에 진짜 책임감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조직별로 보면 사실 스타트업 팀들을 저희는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면 MZ세대들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책임감 있게 정말 열기 있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집중하는 그런 팀도 있고, 아니면 항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딱 선을 긋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그런 팀들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직 문화와 대표가 어떤 사람을 뽑는지 그리고 각각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MZ세대들의 우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MZ세대들과 함께 일을 하는 입장에서 MZ세대일 수도 있고 주체가, 아니면 네. MZ세대 아닌 그런 세대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MZ세대들과 함께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MZ세대들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어떤 행동, 강령?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직원과 우리 회사가 둘 다가 서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에 대한 맥락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까라면 까가 안 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더 살펴보면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기성세대 때 나이대로 보면은 저희가 취업을 하면 거의 이제 끝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그 회사를 다니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MZ들한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뭐 IMF나 그렇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 보면서 회사가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않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 아닌 곳에서 까라면 까라고 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왜 까라면 까에 바로 까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평생 직장 자체가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끔 제가 대표님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할 때 보통은 옛날 시대에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내렸을 때 뭐 네 알겠습니다라거나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이 왔었었는데 최근에 혹시 아무 답변 없이 체크 표시나 하트 이렇게 이모지만 남기는 저 그런 고민하는 대표님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런 현상을 보신 하트는 다행인데 네. 따봉도 아니고 그냥 체크. 맞아요. 거기에 좌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내가 상사한테 확인받는 느낌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다가 하트도 아니고 따봉도 아니고 이게 놀람 표시하는 경우는 그거 못 봤어요. 이건 대체 알았다는 건지 뭐 이제 무슨 맥락인지 이제 모르겠다. 체크에 붕괴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맞아요. 하트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만 해줘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죠. 이게 과하게 바라는 거냐. 맞아요.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서로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근데 너무 그게 놀라운가 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일했던 이제 방송국과 제가 일했던 시대에는 굉장히 그게 놀라운 일이어서 처음엔 저도 좀 의아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친구들은 그전에 팀 프로젝트라던가 그 친구들이 겪었던 사회에서 이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남겼으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제가 정말 수많은 클라이언트들과의 컨택과 이제 수많은 업무건들이 메신저로 오는데 저에게 따로 멘션을 남겨주지 않으면 제가 그 대화창에 다시 들어가서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버 커뮤니케이션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맥락을 서로가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걸 전제하에 맥락을 설명해 주자. 너무 좋다. 네. 그 말은 결국 까라면 까는 성립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는 당연한 건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설명해 주자. 맞아요. 그리고 그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그럼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요. 그냥 대학교 때부터 팀플 할 때부터 그냥 서로 편하게 그냥 체크하고 했는데 사회에 와서 대표님이랑 일을 하다 보니 이 대표님 그게 너무 뜨악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Z세대 친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놀랐던 게 뭐냐면 Z세대 친구들도 코로나 세대랑 본인을 분리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비대면 시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과 본인들을 분리하기 원하는 걸 보면서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혹시 기사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경우 학점이 안 나오면 부모님이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기사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통해 선배님과의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고등학생에서 그냥 그대로 나이만 들고 그냥 대학생이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곧바로 사이버 대학생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교감을 이거 전혀 모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로 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한 상황에서 하나하나 사회적 배움을 알려줘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죠. 오케이. 당연한 건 없다. 첫 번째.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 아까 말했듯이 평생 직장에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이제는. 그럼 이 친구들에게 오히려 우린 역으로 어떤 걸 제공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과 회사가 같이 있는 시간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사실 그 친구들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친구들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세대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너가 하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너의 포트폴리오로서의 성공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시켜주면 그러면은 회사를 내가 이걸 언제까지 다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나의 성공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실예로 어떤 대표님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평생 같이 가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아예 그냥 그걸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 서로에게 최악의 사례는
당신도 열심히 하지 않고 모두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 회사가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사라진다. 라고도 그냥 더 편하게 얘기한대요. 완전히 까놓고 이야기하는 네,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들도 아 그래 내가 머무는 동안 위에서 더 성장시켜서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합의를 시키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일치를 시킨다고 합니다. 너무 괜찮네요. 네. 결국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좀 접근을 하는 관점이 필요하네요. 맞아요. 어차피 맞아요. 평생 직장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또 MZ 세대들과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것도 굉장히 사실 마인드셋인데 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이나 팀장님이나 대표님들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MZ세대는 개인주의가 심해. 뭐 워라밸 너무 지켜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근을 안 한다라는 야근. 건데 우리가 이 야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가지 사례를 말해볼게요. 매일매일 야근은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직원 A가 있고 매일매일 칼퇴를 하는데 너무 성과랑 데드라인 잘 지키는 직원 B가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어떤 직원을 선호하시나요? 당연히 모든 대표들은 B를 원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근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성과를 내는 친구인가를 기준으로 보면 야근에 대해서도 섭섭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친구들과 자신의 프로젝트 데드라인 잘 지켜서 성과를 낸다면 근데 결국은 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야근을 안 하냐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과, 데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직원과 회사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들의 이제 고민 포인트 한 개는 이 친구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야. 근데 야근을 안 하고 조용한 퇴근을 해. 조용한 퇴사를 항상 해.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만약 그 친구가 정말 성과도 데드라인 다 지켰고 성과를 냈다면 조금은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약간 타협을 해야 된다. 맞아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 그 친구가 더 열심히 했으면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치들을 주는 것도 예를 들면 뭐 연봉이라든지 스톡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스톡 옵션이라든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 아닌 프로스포츠 팀이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알아야 되는 관계이기도 한데 가족이 아니다.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도 서로에게 좋은 게 우리가 가족이 아닌 우리 정말 프로페셔널들이 모인 스포츠 팀이야 라고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더 성과를 내서 더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더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마인드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서운함들이 딱 줄어들 수도 있죠. 너무 좋은 문장인데. 그쵸. 가족이 아니고 프로스포츠 팀이다 그러면 프로스포츠 팀은 1군도 있고 2군도 있고 성과가 안 좋으면 빠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expectation 높게 가져가고 다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타율이 좋고 타점이 많고 하면 그만큼 연봉 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야 네. 페어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건 없다라는 문제도 해결되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문구가 넷플릭스에 있는 조직관리, 조직운영 원칙으로도 있는 건데 넷플릭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데에도 이 규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정이 많고 우린 가족이 하지만 가족적이지. 이걸 조금 더 마인드셋 이렇게 이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서운한 부분들도 서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팀장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순간들 그리고 팀원으로서도 힘들었던 순간은 나는 할 일을 끝냈는데 팀장은 퇴근을 안 해. 눈치 보고 계속 할 일 없는데 7시, 8시, 9시까지 계속 눈치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인터넷만 네이버만 보고 있어. 이런 순간이 가족이라면 이해되고 맞아요. 프로스포츠 팀이라면은 이해 안 되지. 맞습니다. 그죠? 네. 가족이라면 왜냐면 연장자가 그러고 있으면 같이 있어줘야 돼.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데드라인이 있는데 데드라인은 계속 미뤄지는데 야근은 계속 하고 있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빨리 퇴근해도 좋으니까 그 일하는 시간을 줄여보는 쪽을 더 권장을 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그 뉴제 김가연 대표님이 사실은 이분이 경력이 굉장히 특이하시고 네네.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이시지만 맞습니다. 기존에는 아주 그
특이한 여러 가지 경험들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정말 컨텐츠의 진심인 이제 이력들을 가져왔었는데요. 제일 처음, 제 첫 커리어는 이제 CBS 전남에서 제가 이제 뉴스 리포터, 이제 아나운서국에서 이제 아나운서 진행도 하고, 이제 기자처럼 뉴스 리포팅도 하는 이 직무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그때 아무래도 지역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전 원래 뉴스 진행을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생방송 뉴스 진행도 데일리로 하고 실제로 취재를 해가지고 리포팅도 하고 기사도 작성하고 또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코너 하나를 맡아서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오디오로 만들어내기까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뉴스 진행이 너무 좋아서 아나운서 쪽 꿈을 꿨는데 하다 보니 제가 뭔가 만들어내고 발제하고 기획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획. 네. 컨텐츠 기획.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기자랑 PD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씩 다 도전을 해봤어요. 이제 영상 PD 쪽에서 이제 외주사에서 이제 막내 PD로 시작을 해서 이제 라디오 PD로도 좀 진행을 해보고 마지막에는 IT 전문지에서 이제 IT 전문 기자를 하면서 이제 아나운서, PD, 기자 이런 그게 지금 경험들을 스타트업의 창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다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커넥팅도 다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IT 기자를 할 때 그때 좀 이제 글로벌 연사들 단독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그 테크크런치 코파운더 마이클 에링턴 이제 이런 정말 글로벌 연사들의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화가 있었냐면 제가 원래는 팬 기자였는데 제가 했던 게 이제 아나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영상 진행도 가능하고 또 사실은 이제 PD 영상 편집도 했기 때문에 영상 편집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영상 유튜버로 인터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삼각대 하나 들고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하는 포지셔닝으로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팬 기사는 평일에 쓰고 그리고 영상은 제가 주말에 편집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완전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글로벌 연사들까지 단독으로 인터뷰하는 자리에 갔고 아무래도 글로벌 연사들을 단독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외신에서도 제 기사를 커트해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생겼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좀 창업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실은 아주 말단 직원부터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차곡차곡 쌓아와서 그리고 업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스타트업 대표를 하면서 MZ세대들은 이제 고용까지 하는데 네. 자 그러면 MZ 리더로서 사실 꼰대의 문화도 겪어봤고 네. 그리고 완전 Z의 그 문화도 겪어본 분으로서 우리 MZ 리더들에게 어드바이스. 저는 제 자체가 굉장히 메타인지가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창업의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던 것도 어떤 거였냐면 제가 IT 기자를 하던 당시에 저는 그때 좀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이런 신기술들에 대한 취재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가 이 기사를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사를 쓰고 외신들이 내 기사를 커트해 가도 어린 친구들이 안 보는 거예요, 기사를. 그래서 그때 정말 그냥 대중적인 관점에서 왜 이 IT 기사를 안 볼까라고 봤을 때 이 텍스트들이 주는 진입 장벽이 되게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럼 영상으로 이걸 풀어야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모여있는 플랫폼이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틱톡이라는 걸 발견을 해서 제 첫 영상이 블록체인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때 반응들이 크게 왔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막 이제 영상을 이제 결과들을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 법인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저를 설득을 하셔서 근데 제가 되게 신뢰하는 분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몇 개월간 고민을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막 창업을 할 거야. 이렇게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영역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기회를 준 회사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월급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꿈도 펼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에 항상 그 엑스트라 시간까지 다 써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 저를 신기해하는 게 저는 사업계획서도 없이 투자를 받은 사람이고 IR도 돌지 않고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들은 뭔가 투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IR도 돌고 사업계획서 만드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오히려 그냥 제가 창업한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들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2호의 김태용 대표님과 뭐 정지훈 미래학자님, 뭐 노소영 관장님 이렇게 좀 각 분야의 이제 리더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없이 저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했던 건 제가 제 영역에서 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래서 막 뒤에서 나 엔잡해야 될까? 뭐 아니면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 성공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절대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산업에서 내가 속한 산업에서 잘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상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온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길에서도 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자리한 곳에서 일단 먼저 뭔가 인정을 받자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코어에 대한 핵심적인 경쟁력이 없으면 확장이 안 될 텐데 본인이 코어에 대해서 핵심적인 경쟁력을 쌓기도 전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로서는 뭐 1만 시간의 법칙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코어가 확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확장을 해야 되는데 뭐 월천병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2잡러, 3잡러, N잡러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다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소문만 무성하고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케이스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김가연 대표님 하면 저도 이제 업계에서 함께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듣고 하면 결국 이제 쇼폼 컨텐츠에 있어서는 진심이다. 그리고 잘하신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되면 그때부터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코어 밸류를 어떻게 내 브랜드에 맞게끔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인턴을 지원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꼭 인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거랑 실무를 해서 쌓는 능력은 완전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실력의 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초반에도 말했듯이 저는 사실 목표 높게 잡는 거 너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나의 이상이 너무 높은데 내가 현실에서 실제로 쌓아가는 게 없다면 진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는 내 동시대의 또래 친구들과 1년, 2년, 5년 지날수록 그 실력 차이가 엄청 커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아깝게 흘러보낸 세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라벨이란 개념 대신 워라블이란 단어가 더 뜨고 있대요. 근데 그걸 오히려 또 저희 Z세대 인턴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저희 한번 워라블에 대해서 다뤄보면 어때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좀 놀랐어요. 왜 워라블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워라벨은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고 워라블은 워크와 라이프의 블렌딩. 적절하게 섞자. 구분하지 않고 밸런스로. 근데 그 얘기를 먼저 아이템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생 친구였는데 그래서 혹시 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냐라고 했더니 다들 워라벨 하는데 물론 워라벨이 좋은 거라는 건 알지만 워라벨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놓치는 게 없는 건 아닌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은 너무 워라벨의 삶을 살고 있으니 대표님의 사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컨텐츠를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어떤 거였냐면 사실 제가 항상 그렇게 일해서 열심히 제가 워커홀릭처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깨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난 이거 그냥 돈 버는 직장이야. 나의 삶이랑 별개라고 하면 너무 그 시간이 불행할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이 일도 나의 삶이고 이 일이
나를 더 발전시켜 준다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블렌딩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그 시간에 괴로운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것만 돼도 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뭐 조용한 퇴사, 퇴준생, 고스트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정말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일에서도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정받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자, 여러분들 오늘 김가연 대표님 모시고 MZ세대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